별로 지켜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당신의 앞에 있는데 당신의 직업이 경호원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당신의 경호 대상이라면 위험이 닥쳐오는 매 순간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수많은 승객들을 태운 채 평화롭게 달리는 기차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포착됩니다. 우연히 이 기차에 타고 있던 영국 경찰청 소속 경호부대의 데이비드는 곧바로 나서서 지원을 제안합니다. 그리고는 열차 담당관으로부터 이 열차가 폭탄 테러의 타겟이 되었으며 그 테러범이 현재 이 열차에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단순히 경호 임무만 수행하는 경호원이 아니라 중동의 군인으로 파병되어서 10년간 복무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특수요원인 데이비드.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테러범들을 강력하게 진압하려는 특수요원들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아주 급박해지기도 합니다만 데이비드는 끝끝내 테러범을 포함해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은 채 상황을 마무리하며 그날의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미디어와 대중의 눈에만 영웅일 뿐 아직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던 파병의 후유증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그로 인해 사랑하던 가족들과도 별거를 하고 있는 외로운 인물입니다. 테러 사건 당일 자신의 아이들이 열차에 함께 타고 있었으며 조금이라도 실수했다면 열차의 승객들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제 손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는 공포로 인해 데이비드는 평소보다 더 고독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일터로 출근한 데이비드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The Commission has ordered me to review specialist protection on senior politicians. I'm assigning you to a cabinet minister, the Home Secretary. 고위급 정치인의 경호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아직 테러범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않은 영국에서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요한 인물을 보호해야 되는데 마침 전날 밤에 있었던 테러 사건의 영웅이 국가 공무원이라면 국가는 당연히 그를 중요한 임무에 배정하고 싶어 하겠죠. 어쩔 수 없이 임무를 맡게 된 데이비드는 자신의 경호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깨닫게 됩니다. 그가 내일부터 보호해야 하는 영국 내무부 장관 줄리아 몬토규는 이 길고 위험한 테러의 나날들을 초래한 영국의 중동 사태 개입, 그리고 데이비드의 삶을 망가뜨린 영국군의 중동 파병을 열렬히 지지해온 정치인이며 내무부 장관으로서도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The government is intent on forcing through a beefed up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but critics are calling it a snooper's charter to monitor phone calls, emails and social media without judicial review. Only those intent on acts of violence have anything to fear. And the Prime Minister has been quoted as saying that lessons need to be learned from our military interventions in the Middle East. So what do you think those lessons might be? The Prime Minister has been very clear on how we deal with the present and build a more secure future. That doesn't require apologizing for the past. 배제하려고 해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적인 감정과 각 분야의 정점에 오를 정도로 연마한 프로의식 사이의 괴리로 인해 데이비드와 줄리아의 관계는 아주 서먹했다가 급격히 친밀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아주 친밀하다가 급속도로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May I ask, Mum, that interview you did on telly, did you mean what you said? I'm sorry. About the Middle East? The thing is, David/Dave, I don't need you to vote for me, only to protect me. Rest assured, Mum, I'll do what's required.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데이비드는 줄리아를 지켜야 합니다. 영국 BBC에서 제작된 드라마 보디가드는 파병에서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고 돌아온 인물이 자신을 파병지로 내몬 정치인을 경호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잠깐만 이거 하나만 말할게요. 이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니까 미성년자 친구들은 볼 생각 하지도 말아요.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작품 얘기할까요? 영국 드라마답게 길게 끄는 것 없이 딱 6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1회 분위기를 보며 예상되는 내용과 실제 6회까지의 내용이 전혀 다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작품이죠. 개인적으로는 내용을 떠나서 중간중간 보이는 허술한 설정으로 인해 몰입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하기는 어려운 작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간중간 시청자를 몰입시키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관객을 집중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보겠다는 사람을 말리기도 어려운 작품이고요.
아마도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데이비드, 그리고 그를 연기한 배우 리차드 매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유명한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롭 스타크를 연기하며 카리스마와 소프트함을 뽐냈던 리차드 매든은 이번 작품에서는 갑옷 대신 수트를 입고 예의 매력을 다시 뽐냅니다. 복잡한 과거와 현재의 감정에 휩싸여 행동하는 데이비드를 보면서 때로는 그에 대한 연민, 때로는 그의 행동에 대한 의문과 이해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6회까지 보고 있게 되죠. 여러 카더라 통신들에 따르면 다니엘 크레이그에 이어 007 시리즈를 이어갈 차기 제임스 본드 역할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리차드 매든. 과연 그가 정말로 제임스 본드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면 그가 그려낼 전설의 스파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수트를 입고 총 쏘는 데이비드를 보면서 상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드 보디가드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디가드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볼만한 영드를 찾고 계시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